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금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5월은 연방정부가 법으로 지정한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의 달입니다. 아시안 커뮤니티는 초기 이민자 세대를 넘어 미국 속 일원으로 화합하면서 다방면에서 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한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하는 평가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태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LA CU에서 열린 기념식. 한인 2세 힙합 그룹 파이스트 무브먼트가 아시안 커뮤니티를 대표해 공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한인 힙합 그룹으로 지난 2010년 빌보드 최정상에 오른 파이스트 무브먼트는 아시아계에게는 불모지였던 미 음악 시장을 개척한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Let's be an Asian American group and try to change things. It was more just let's make music and let's represent our city that we're proud of. And so 한미 우호를 상징하는 샌페드로 우정의 종가. 오랜 기간 관리 소홀로 방치되어 왔지만 한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끝에 지난 1월 LA시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재탄생했습니다. I would be remiss if I did not mention that this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were it not for the 32 other members of the Korean Friendship Belt Preservation Committee. 미국 인권의 상징이 된 글렌데일 소녀상. 극우 일본계의 철거 소송의 일자. 앞서 지난 6일 남가주 한일 두 변호사협회는 성명을 발표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어제 열린 한인 변호사협회의 34주년 기념식. 한국과 중국, 일본, 필리핀 등 아시아계 변호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인 변호사협회 34주년 기념 행사에는 이번 공동 성명서 채택을 지지하는 타 커뮤니티 변호사협회 회원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During the Los Angeles riots, JABA stood side by side with CABA to help bring peace and stand against racism. So there's a long-standing history of cooperation and friendship between our two organizations. We're so much stronger when we're combined together. And when we're joined together and do group efforts, we are that much louder and stronger in terms of our voice and our influence. 초창기 이민 세대를 넘어 정치와 경제, 문화, 다방면에서 많은 업적을 남기고 있는 아시안 커뮤니티. 상생을 배우고 이제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는 노력의 중심에는 한인 사회가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은 마더스데이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선 소비 규모가 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런데 올해 마더스데이에 가장 인기 있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노승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올해 가장 인기 있는 선물은 마더스데이의 상징인 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머니들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게 된 유래는 마더스데이의 설립자인 애나 자비스의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던 꽃이 카네이션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년 전 애나 자비스는 웨스트 버지니아의 한 교회에서 카네이션으로 어머니를 추모했고 이것이 마더스데이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올해 꽃 선물에 소비되는 개인당 평균 비용은 약 $30일 것으로 추산됩니다. Oh, it's really busy because we only have one mother, so everybody's buying orchids or flowers for their mom or grandparents or aunties. 마더스데이는 미국에서 1년 중 성탄절에 이어 두 번째로 소비가 많은 날입니다. 전국 소비자 연합에 따르면 올해 마더스데이의 소매 지출 규모는 지난해보다 조금 적은 $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마더스데이와 졸업식이 껴있는 5, 6월이 되면 금속 풍선으로 인한 정전사고가 급증한다는 게 업계의 얘기입니다. 남가주에서 풍선 때문에 일어나는 정전사고는 전체 정전사고의 66%에 육박합니다. 이 중 33%가 5, 6월에 집중되며 이 두 달 동안 신고된 사고만 평균 200건이 넘습니다. California law states that anybody possessing a metallic balloon needs to have it weighted down properly. One of the things that we have to be cautious about with these is that once we start getting into this warmer weather, any kind of power outage can really create a huge problem within our communities, with our elderly population, also with our young. 가주 형법 653.1에 따르면 금속 풍선에 줄을 달지 않고 파는 행위와 야외에서 풍선을 날리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적발될 경우 $100 미만의 벌금 혹은 경범죄로 다뤄져 기소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최악의 성적 조작 파문이 터졌습니다. 교사들이 대거 연루된 이번 사건은 예산과 보너스를 더 타내기 위해 저지른 일이라고 합니다. 박태수 기자입니다.
미 필라델피아의 한 초등학교, 이번 주 초 교장과 교사 4명이 사법당국에 자수했습니다. 혐의는 학업 성취도 평가 성적 조작입니다. 이들은 학생들의 답안지를 조직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From the beginning, not to cheat, not to plagiarize, lie, steal, and it's the exact opposite of what they're supposed to teach these kids. 답안지를 수거한 뒤 교사들이 정답을 고치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일부 교사는 시험 보는 학생들에게 대놓고 정답을 알려줬습니다. 성적 조작은 다른 지역에서도 공공연하게 자행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네바다주에서 대규모 부정행위가 확인돼 학생들 성적이 백지화됐습니다. 지난해 애틀랜타에선 30여 개 학교에서 교사 수십 명이 성적 조작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There is no place for cheating when it comes to educating children. We do not condone it, will not support it. 부정행위는 돈 때문이었다. 교사들은 실토했습니다. 학교 평균 성적이 오르면 정부 지급 보조금과 보너스도 오릅니다. 교육당국은 이들 부정행위 적발 학교에서 최근 규정대로 시험을 치른 결과 학생들 성적이 곤두박질 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지금 한국에선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검토 중인데요. 대형 재난과 사고에 대비한 정교한 지원 체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미국 전문가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이주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당시 현장에 투입됐던 구조요원과 희생자 유가족들은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심리 치료를 받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3조 원의 예산을 모두 부담했습니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이 같은 유가족 지원 프로그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 NTSB의 제이미 핀치 전 국장은 한 기고문에서 세월호 참사와 말레이시아 항공기 실종을 예로 들며 광범위하고도 정교한 유가족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핀치 전 국장은 특히 세월호 참사에서 시신이 뒤바뀐 예를 들며 과거 미국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지난 1994년부터 2년간 4개의 대형 참사가 닥쳐 5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을 때도 이 같은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이후 연방정부와 긴급구조대 등이 연계한 유가족 지원 프로그램으로 오류와 착오를 줄일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핀치 전 국장은 이를 통해 무엇보다 유족들의 슬픔과 한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유가족 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글로벌 스탠다드로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미국 정부가 현 상황에선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중국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북한의 의지 표현이 없는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북한 측의 원색적인 막말까지 나와서 국면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강덕 기자입니다. 이번 주 워싱턴에서 북핵 문제를 협의했던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연락부장은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케리 국무장관을 만나 우선 육자회담 국면을 시작하는 것이 북한 도발을 막고 북핵 관련 북한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고 했지만 미국 정부는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이 기존에 했던 북핵 관련 합의를 인정하겠다고 밝히지 않는 한 회담이 시작돼도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입니다. 국무부 대변인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우선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확인했습니다. The ball remains in North Korea's court. North Korea must be the ones to first take meaningful actions toward denuclearization and refrain from provocations. 이런 상황에서 최근 북한 매체가 오바마 대통령을 미국 사회가 금기시하는 인종차별적 단어로 험담하면서 국면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국무부는 물론 백악관까지 나서서 북한의 언동을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를 미국 정부가 본격 제기해야 한다는 압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Now is the time for action. We can't say we didn't know. The suffering and tears of the people of North Korea demand action. 미 의회 차원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규탄하는 결의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보다는 대결에 대비하는 미국 내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미국 연구진이 세포 밖에서 만든 인공 DNA로
유전체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유전자 조작을 넘어 앞으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 가능성을 보여준 연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생명체의 모든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DNA. 아데닌과 티민, 구아닌과 시토신 이렇게 4가지 염기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연구팀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염기 X와 Y를 DNA에 붙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팀은 살아있는 대장균 안에 플라스미드를 넣은 뒤 X와 Y 염기가 유전체 안에 끼어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몇몇 과학자들이 인공 DNA를 만드는 데 성공했지만 살아있는 세포 안에서 합성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 원리를 이용하면 새로운 단백질과 생백신 제조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 인간이 의도적으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제기돼 연구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세포 내에 가지고 있는 물질을 대용하여 그 번식을 해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그런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남아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연구는 세계적인 과학 전문지 네이처에 실렸습니다. KBS 뉴스 이은정입니다. 빛 공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깜깜한 밤에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야외 조명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가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특히 이 빛 공해가 수면 장애는 물론이고 인지 기능 저하 그리고 암까지 일으킨다라는 한국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박광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색찬란한 서울의 야경입니다. 도심을 밝히는 불빛과 자동차 행렬이 어우러져 눈부시도록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깜깜한 밤에 지나치게 밝은 불빛은 빛공해입니다. 불을 꺼도 좀 환하고 한 새벽 4시까지는 켜 있으니까 그래서 자도 잔 것 같지 않은. 늦은 밤 빛에 노출되면 건강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고려대 안암병원 조사 결과 약한 불빛의 방에서 잔 경우 문제 해결과 관련된 전두엽 부위의 뇌기능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간의 불빛이 멜라토닌이란 호르몬 합성을 억제하고 생체 리듬을 깨트려 수면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빛공해가 암 발생률을 높인다는 국내 연구 결과도 처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야간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해 빛공해가 심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비교한 결과 유방암 발생 위험이 1.3%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흥가 안쪽에 있는 주택이라 굉장히 환한데 밤중에 자다 일어나도 뭐가 어디 있는지가 다 이렇게 확인이 될 정도로 좀 환해요. 빛공해에 의해서 생체 리듬이 교란이 되고 생체 리듬이 교란이 되니까 암이 증가된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상당히 논리적인 건데, 결국 밤에 잠잘 땐 커튼으로 빛을 철저히 차단하는 게 빛공해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금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